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인천시장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유정복 현 시장과 박찬대 국회의원의 1대1 구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을 알린 박찬대 의원은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인천시장 후보자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번 단수 공천으로 박 의원은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본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내란을 극복한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는 우리가 극복했지만 지방정부도 이번에 새롭게 변화될 시점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방에서도 행정의 혁신을 일으켜서 우리 시민들의 삶,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살고 있는 제가 인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은 인천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인천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생산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지만 한 단계 더 도약이 필요하다며 미국 보스턴처럼 산학연이 결합해 연구부터 설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의 인천 유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 유정복 시장이 해온 천원 정책 등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게 확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 4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새 집결에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것. 특히 지난 5일 영국 출장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출마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수의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유 시장은 출판기념회에서 천원 정책과 해사법원 유치 등 재임 시절 성과를 언급하며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도시로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00만 인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위해 새롭게 나아갈 것이라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에선 일찌감치 이기붕 인천시당 위원장이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최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단일화 추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당에선 아직 거론되는 후보가 없는 가운데 현역 시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간 대결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세종시를 찾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김포 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가 200%를 넘는다며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5호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은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2 콤팩트 시티를 잇는 총연장 25.8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의 운명이 이르면 오는 10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최종 심의 의결하기 때문인데요. 지역사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병수 김포시장이 5일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에 직접 참석해 5호선 연장의 시급성을 강력히 호소한 소식을 듣고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김병수 시장이 5호선의 필요성과 시민 염원, 시민 안전을 적극 강조했다며 분과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국비 70%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천 소사권역의 대표 교통 현안인 KTX 이음 소사역 정차와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제2경인선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이 현실화되면 부천 교통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실제 체감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 대곡을 출발해 김포공항을 거쳐 충남 홍성까지 이어지는 서해선 KTX 이음 열차. 단계적 개통을 거쳐 오는 2027년에는 전라권까지 잇도록 계획됐습니다. 부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환승 거점인 소사역 이용 수요를 고려하면 부천 정차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소사역은 하루 최대 3만 8천여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의 주요 환승역이지만 당초 노선에는 정차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초 시민 12만여 명의 뜻이 모인 서명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소사역의 길이가 125m인데 네. 열차의 길이가 150m예요. 네. 열차가 역 승강장보다 25m가 더 긴 거예요. 소사역을 북쪽으로 역을 승강장을 더 늘려서 소사역에 KTX 이음역을 정차하도록 이제는 결정이 됐습니다. 예. 이제 공사만 하면 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조금 약 2년 정도 걸려요. 공사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예. 드디어 소사역에 KTX가 정차하게 됩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수건 사업인 제2경인선도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때 경제성 부족으로 난관을 겪었지만 노선을 보완해 지난 1월 민자적격성 심사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관련된 사업인 만큼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노선 수정을 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신구로선, 제2경인선 거기에다가 신천 신림선 그걸 그렇게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민자 적격성 심사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이 12분이 되고 시장 군수가 6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노선이 접수가 됐고 예. KTX 이음 소사역 정차와 제2경인선 사업이 현실화하면 부천 소사권 교통 편의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시가 송도와 영종, 부평 연안부두 등 3개 트램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이달 말쯤 3개 트램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송도 트램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정부의 최종 심사인 예비 타당성 조사 전에 시가 자체 수행하는 사업성 평가로 정부 협상과 설득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처음 진행되는 트램은 송도 국제도시 내부를 팔자형으로 순환하는 송도 트램이며 25.18km로 7,46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부평 연안부두선은 부평역에서 연안부두 간 19.1km를, 영종 트램은 영종도 공항 신도시에서 영종 하늘도시 간 11.03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 지정이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계양 테크노밸리의 산업단지 2단계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1단계 35만 제곱미터, 2단계 41만 제곱미터 등 7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계획인데요. 현재 1단계 구역만 지정된 상태입니다.
시는 2단계 구역 지정 추진을 본격화해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산단으로 도약할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계양 테크노밸리 주변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와 대장 홍대선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 확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광역철도 노선이 확정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투자 유치는 물론 인력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의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망 서버 해킹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보안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지난 3일 부평구를 포함한 인천의 공공기관 4곳에서 내부 행정 업무망 온나라 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인천시에 통보했습니다. 시는 온나라 시스템의 업무관리 시스템에 웜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으로 보고 NCSC의 시스템 해킹 여부 확인을 위한 정밀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웜 바이러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복제 전파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통상 이메일이나 공유 폴더, 취약한 포트나 프로토콜 등을 통해 확산되는데요. 시는 정밀 분석 결과에 따라 해킹 여부 또는 해킹으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바이러스 침투가 이뤄진 정확한 경로와 원인 등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는 6월 동두천 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속속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태희 전 경기도 의원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민과 교류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박 전 의원은 위기의 동두천을 기회의 도시로 판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 시장 선거에 나서는 각오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금 동두천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또 지역 경제는 침체돼 있고 또 미군 공여지 반환에 대한 문제들, 지금 동두천의 향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어려운 그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현재 그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여건들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죠. 저는 그래서 정치를 제가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님의 비서로부터 시작을 했 지가 거의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정치를 20년 시작하는 동안 정치 안에서 경험하고 쌓아온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동두천의 대전환을 통해서 향후 동두천의 미래의 그 10년을 바라볼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동두천의 주인으로서의 그런 동두천을 만들어가는데 그 역할을 하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성욱 국회의원 비서와 비서관 그리고 경기도 의원 그리고 교통사업 처장으로서 교통공사에서 재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와 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때 같이 저도 도의원을 역임하면서 도정에 있어서의 운영과 또 정책들을 함께 실행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중앙정부와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동두천이 갖고 있는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이 진짜 주인인 그런 동두천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동안 동두천 시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시장과 일부 공직 내부에서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행정적 편의가 중심이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전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마당 토론회와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자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그 동두천의 당면 과제인 미군 공여지 반환에 대한 부분을 매듭짓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는 정말 동두천 시민들한테는 희망 고문이 되어 왔거든요. 이제는 그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이제는 동두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과제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고 싶습니다. 새해를 맞아 서울시 양천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양천구가 도심 곳곳에 공원과 정원을 들려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정원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신년 기획, 새해 달라지는 양천구 정책. 오늘은 도심을 정원처럼 바꾸는 양천구의 공원 녹지 정책을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리려는 시민들의 욕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공원과 정원을 늘리며 정원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목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공공 디자인 대상을 수상했고 신트리공원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장수공원 정비까지 추진해 도심 녹지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원화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에 맞춰 도로 상부를 공원으로 만드는 대형 녹지축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하대로 조성 사업이 공법을 두고 서울시와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공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대규모 공원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그 공법 선정을 다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 아파트 구간도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국회대로가 전부 지하화되고 상부가 공원이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형 공원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의 작은 공간도 녹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월 사동에는 정원형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마무리됐고 지향산 자락에 방치된 유휴 부지는 숲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목동 교차로에도 도심과 어울리는 녹지 공간이 들어섰고 올해는 신월 IC 구간에 녹지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시를 정원처럼 바꾸는 일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천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 속 정원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안양천 힐링가든에서는 구민들로 구성된 Y 가드닝 크루 20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또 양명초등학교 인근 쉼터에도 주민 참여로 72곳의 쉼터형 정원이 만들어졌고 올해는 250곳을 추가 조성해 생활 속 정원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형 정원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앞 보도 그리고 내 가게 앞에 있는 작은 공간들을 정원으로 서로 주민과 함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형 정원으로 대거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 공원에서 골목길 작은 화단까지 주민 참여로 완성되는 정원 도시 양천. 도심 속 녹지 공간이 주민 삶의 질을 바꾸는 새로운 도시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